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엑셀 25년 6월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시험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재와 동일하게 출제되어서 크게 실수가 없으셨으면 모두 A등급 받으실 겁니다. 혹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자세한 이론 강의가 있으므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설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K 폴더에 수험번호 쓰시고요. 성함 쓰시는 연습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1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A랑 1의 교차점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 엔터 치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시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2번 이동을 하시면서 복사를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3 작업 더블 클릭하시고 제2 작업 제1 작업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B4부터 시작하셔서 관리 코드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서 자료를 세로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다가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경계선에서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실 때 항상 한 셀에 두 줄, 여기 보시면 2, 4죠. 배터리 용량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Alt 엔터 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서 한 셀에 두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비 조절하셔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병합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테두리 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 X자셔야겠죠?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 밑에 단추 들어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X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이고요. 정렬은 숫자 매개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럼 범위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도형과 결제란, 제목도형과 결제란은 나중에 그리고요.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색입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페인트 통에 가셔서 주황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모델명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모델명은 여기네요. 네, 그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항상 제한 대상은 목록을 해주시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모델명은 쭉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서식입니다. H5부터 H12 영역은 숫자 뒤에 만원을 쓰시는 겁니다. 천 단위 컴마랑 만원. H5부터 H12니까 여기네요. 네, 가격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홈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 밑에 단추 가셔서 센서식의 맨 아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샷건만 샵장0 선택하시고요. 만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부터 22, 25부터 21은 여기죠. 여기. 네, 여기에다가 배터리 용량이라고 이름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부분을 하셔야겠죠? 자, 차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이 하이픈이네요. 자, 그러면 회계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형식으로 바꾸시고요. 여기랑 여기는 소수점 있죠? 네, 그거는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쪽에서 자릿수 늘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자릿수 늘림 네, 이렇게 누르셔서 소수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높이를 조절하겠습니다.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행 높이는 20으로 해주시고요. 위에 세 줄은 선택을 하시고 행 높이는 23으로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죠? 이제 제목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도형은 사다리꼴로 그리시는 거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글씨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24 검정, 굵게 노란색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다리꼴 선택을 하시고요. B부터 G 중간 정도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면을 한번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고요.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도형 서식에 가셔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결제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제란은 본문하고 대각선 쪽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너비랑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관대 맞춤, 그 다음에 확인이죠. 확하시고 Alt 엔터 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옆에 부분은 담당 지기를 써주시고요. 범위를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콕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사 옆에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적당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작업 본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조건부 서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연비가 6.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겁니다. 연비니까 지열이 기준이죠. 행 전체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밑에 선택하시고요. 연비의 척한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G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6.0 이상이니까 이상 6.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 되셨으면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작업은 먼저 1작업을 복사하셔야겠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고요. 열 너비를 이쪽에서 열 너비 유지 선택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입니다. 제조국가가 한국이거나 가격이 10,000 이상인 자료에 모델명,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만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조건 범위는 B14, 복사 H는 B18입니다. 조건이 제조국가랑 가격이죠. 그럼 제조국가랑 가격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제조국가는 한국이니까 한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10,000 이상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뭐 이거 나니까 한 칸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모델명,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 B18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고급, 다른 장소 선택해 주시고요. 목록 범위 맞는지 봐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고급 필터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시고 표 소식에 보시면 채우기 없음, 홈에 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결과는 채우기 없음 이렇게 해주시고요. 표 스타일은 보통 6입니다. 표 소식에 가셔서 보통 6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이 작업은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은 3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3작업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1작업에 가셔서요.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를 하시고요. 위치는 3작업에 B2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및 제조국가의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입니다. 행렬 값이죠. 주행거리를 끌어다가 행에 놓으시면 되고요. 제조국가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고 모델명을 끌어다가 값에 놓으셔서 개수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격의 평균입니다. 가격을 끌어다가 값에 놓으시고 합계니까요. 선택하시고 값비트 설정에 가셔서 평균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를 그룹화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하시는 거예요. 첫 칸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그룹, 시작값은 400일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끝값은 700이네요. 그 다음에 단위값은 10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그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국가를 출력 형태까지 정렬하시는 겁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 한국, 미국, 독일이죠. 네, 여기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누르셔서 내림차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레벨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별 2개 행위 총합을 지우고 요거 한 번에 같이 하시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옵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빈 셀의 별 2개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을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요거는 글씨를 바꾸셔야겠죠. 선택하시고 제조국가 그 다음에 밑에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너비도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에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이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은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가로축을 먼저 보셔야죠. 가로축을 보시면 모델명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보시면 가격과 연비입니다. 가격과 연비. 자, 그럼 모델명을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연비랑 가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위태에 가셔서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막대 2개를 빼셔야겠죠. 제목을 보시면 독일하고 미국이니까 저희 한국 2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렬 전환 해주시고요. 한국에 해당되는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행렬 전환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이동 누르셔서 새 시트 하시고요. 제사 작업.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만들어지고요. 꼭 순서 맞춰서 이렇게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차트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묶은 세로 확대형으로 진행했고요.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셔서 4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번이니까 선택을 하시고요. 빠른 레이아웃 가셔서 3번, 스타일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질감 파랑 박엽지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열 하나,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흰색 배경 1이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서식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안에 글씨는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쓰셨으면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 굵게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식입니다. 연비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막대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연비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식을 세모로 하시고 크기10. 네, 요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으로 하시고요. 세모의 크기10. 네,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고요.
레이블을 주셔야 됩니다. 레이블은 이번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오른쪽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네,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면 돼요. 먼저 라인을 넣으셔야겠죠. 자, 선택하시고요. 윤곽선에서 검은색 선택하시고 검은색, 그 다음에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돼요. 0부터 최대값이 맞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기본축은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을 보시면 0부터 8.0까지 2.0씩이니까 여기는 바꾸셔야겠죠.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0부터 8.0까지 1.0이 아니고 2.0 그리고 엔터 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례명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례명이 가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시고 편집 가신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시면 돼요. 다 쓰셨으면 확인 누르셔서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 두께를 바꾸시면 됩니다. 막대를 더블 클릭하셔서 간격 너비는 75 하시고 엔터 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변경이 됐으면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서시에 가셔서요. 설명선에 가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안에 글씨 써주세요. 작성을 다 하시고 면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글씨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노란 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도형이 살짝 큰가요?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일정 가셔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가격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모델명에 대한 가격,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모델명에 대한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범주는 모두로 해주시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은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조 범위는 모델명부터 가격. 자, 그 다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열번호는 6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최대 배터리 용량,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는 max입니다. 자, 이 뜻은 이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쭉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 주어진 함수는 썸이프랑 카운티브네요. 자, 이 뜻은 제조국가 중에서 미국에 해당되는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썸이프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죠. 조건 범위는 제조국가 중에서 조건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합계 범위는 가격입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미국의 가격 합계로 구했고요. 수식 입력줄 뒤에 선택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똑같이 제조국가 중에서 조건은 미국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평균 구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독일 자동차수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요. 디카운트 A 함수. 자, 이 뜻은 이 제주 국가 중에서 독일이 몇 개가 있냐, 그걸 세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 A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단순하게 개수만 되실 거니까. 그 다음 필드는 위치는 1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제조국가 독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리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24이면 2024년형,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는 if랑 write 함수입니다. 자, 이 뜻은 write 함수로 관리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빼오신 다음에 2024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신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write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write 함수의 특징, 첫 번째 텍스트는 관리코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글자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write 함수를 자르셔서 그 다음에 if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식을 세우셔야겠죠. 내가 가져온 라이트가 는 큰 따옴표 24와 같으면 큰 따옴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맞으면 2024년형,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이트로 가져온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24 양쪽에 큰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내려주시고요. 서술업 채우기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값에 위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 함수.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첫 번째 넘버는 가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희가 내리면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게 F4 누르셔서 절대 참조. 오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입니다. 0 쓰셔도 되고 비워두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뒤에 위자 붙이셔야 되니까 뒤에 선택하시고요. 연산자 큰 따옴표 위자 큰 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동 채기로 내려주시고 서술업 채우기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 숫자 부분은 선택하시고 오른쪽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자세한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